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시간 관련된 사설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근로시간 유연화 전면적 제도 개선 시급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노동을 착취해왔습니다. 노동시간만큼 착취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시간 노동 국가군입니다. 멕시코에 이어서 2위라고 하지만 자영업을 포함한 경제활동인구 전체의 노동시간은 가히 세계 1위고 임금 노동자의 노동시간조차도 실제 ILO에 보고되지 않은 그런 시간을 감안하면 우리가 단연코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주 52시간 이제 상한제가 있는데 물론 운수라든가 보건의료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만 탄력근로제 실시 확대 실시를 지금 강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이요. 그래서 주당 64시간으로 만약 시간이 늘어난다면 유럽의 2배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과로사 등 산재 사망률이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최근 고 김원균 태안화력 하청노동자의 죽음의 경우도 바로 이 장시간 야간 노동 1인 근무 이런 이 노동에 대한 착취, 자본의 착취, 국가 권력, 국가 공기업의 이 노동에 대한 착취가 이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 살인, 국가의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였습니다. 반면에 자본은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고 자본을 키워왔죠. 다시 100여 년이 넘는 노동시간 투쟁에 피를 흘리며 단축해온 노동운동의 역사를 되돌리려는 자본의 반격이 장시간 노동을 다시 착취하고자 하는 자본의 반격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탈원전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정부가 재앙 키우는 탈원전 질주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자체가 재앙을 키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에서 보듯이 사고 발생 시에 방사능 유출로 인한 그 재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의 재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를 10만 년간 보관해야 하는 그리고 그 보관 과정에서 이 핵쓰레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역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인류에게는 커다란 재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 재앙을 멈추는 것이지 어떻게 탈원전이 재앙인가 묻고 싶습니다. 중국 개혁개방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개혁개방 40년 맞은 중국 몸집 큰 만큼 책임감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그것은 바람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은 모두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를 감행했고 단행했습니다. 따라서 힘센 자가 이 제국주의가 침략과 지배를 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힘이 약한 자들이 뭉쳐야 합니다. 약소국가들 힘이 약한 자들이 뭉쳐야 하고 따라서 유엔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강대국 중심의 상임이사국 중심의 유엔 운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대국 내에 양심적인 그런 민중들, 노동자들, 시민들과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그 강대국들이 독재로 흘러가지 않고 전제주의 국가로 흘러가지 않고 제국주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할 수 있는 그래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류의 모든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권력에만 이것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소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권력에만 맡겼을 경우에는 제국주의, 강대국 제국주의와 종속적 그 동맹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민중들의 궁극적인 민족의 존엄, 인권, 복지는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게임과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게임에 대한 편견 깨라는 말, 규제론자들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 몰아붙이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게임이 인간의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적정선이 어딘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따라서 그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규제는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게임도 하나의 산업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의 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사람들을 게임 중독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지금 시끌시끌하네요. 조선일보는 있지도 않았던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됐다는 청와대. 우윤건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없어 민간인 사찰은 아니라니 라면서 이 정부의 이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이번엔 이강래 비위 감찰 보고서 청와대 대응 의문투성이다 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있는 그대로 밝힐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유리하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밝히더라도 또 물론 정확하게 밝혔다고 하더라도 반대 세력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해야 하고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또 정치검찰에 이렇게 몰아가면 또 이게 동의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불법 비리가 저질러진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박근혜 적폐청산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일본 군사 대국화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일방위대강 한미동맹 이완 틈타 군사 대국화 앞당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대강과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한미동맹과 사실은 무관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일본은 제국주의 부활을 획책해 왔죠. 한미동맹보다 일미동맹이 훨씬 더 우위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내의 일본 영토 내에 미군 기지나 미국의 전략 자산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원자력 안전협정의 규정보다도 미국과 일본 사이의 원자력 안전협정 이런 규정은 훨씬 더 느슨하죠. 일본은 그 사용유 해결료 플루토늄 추출을 통해서 엄청난 플루토늄을 지금 저장하고 있고 미국이 허용한다면 언제든지 수백 기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 플루토늄을 지금 추출한 상태입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이번엔 펜션 사고로 고교생들 희생, 안전한 나라는 요원한가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전국의 농어촌 민박 2만 1,000곳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했더니 4곳 중 한 곳에서 부단 용도 변경, 미신고 영업 등의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또 고교생들 참변, 세월호 이후 적폐몰이 말고 뭘 했나 라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이 시한폭탄입니다. 위험이 산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취약한 가운데 오직 돈벌이에만 급급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일본에 뭐 3천만 명, 우리는 1,500만 명밖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사설이 있었는데요. 국내의 여행객을 불문하고 안전한 여행, 안전한 관광, 그리고 안전한 이번 사고처럼 이런 불행한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한 체험 학습을 위해서는 공공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펜션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 그 숙박업으로 이렇게 전락되어 있는데 펜션의 영어의 다른 의미는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연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금은 복지죠. 복지는 당연히 그 사회보장제도로서 국가가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전국의 펜션이 개인들에게 이렇게 불법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렇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공재로서 이 여행과 휴식도 연금제도의 하나로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가의 공공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대통령은 최저임금 보완을 얘기하고 있는데 고용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 최저임금 과속 인상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데 고용부는 실제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 토, 일요일까지 근로시간을 간주해서 최저임금의 산출에 포함하는 시행령이 오늘 정부 이 국무의 결의로 지금 통과된 상태입니다. 사실은요. 동아일보는 최저임금 보완한다더니 유급휴일 폭탄 계약인가? 매일경제신문은 유급휴일도 근로시간에 넣은 최저임금 시행령 문제 많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을 인정한다면
시급 노동시간에 포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법원이 판결한 174시간이 아니라 월 209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내년에 시급이 8,350원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 유급휴일을 노동시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면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지만 174시간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시급이 1만이 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유급휴일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본의 의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미 시급 1만을 넘기 때문에 2019년에 결정할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 또는 깎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중간 광고와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국민 60%가 반대하는 지상파 중간 광고 강요가 안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시청자 권리 침해죠. 만약 KBS가 중간 광고를 한다면 시청료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법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대학 시간 강사들 거리로 내모는 강사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명 이제 강사법인데 고등교육법 이제 개정 항목에 들어있는 거죠. 내년 8월에 이 법이 시행됩니다. 전국 8만 명 대학 강사들에게 이제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전임 강사 교원지가 보장이 되고 임용 기간도 1년 이상 보장되고 방학 중에 그동안은 대학 강사들은 방학에는 임금이 없었습니다. 강사료가 없었는데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대학들이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이 강사를 줄이는 그래서 되려 이 강사를 위한 법이 대학 강사들을 해고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방학 동안에 교수나 교사들은 방학 때도 임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 강사들은 방학 때는 그 긴 방학 동안에 임금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정말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교수가 됐던 대학 강사가 됐던 대학 학생들을 강의해서 학점을 주는 건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대학 강의의 절반 정도를 대학 강사가 책임지고 있는데 대학 강사가 강의하고 학점을 준 점수와 학점과 만약 연간 140학점을 대학 4년 졸업으로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정교수가 강의하고 준 학점의 비중이 가중치가 다르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도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또 대학 강사 강의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공부를 해야 하고 또 강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다 그들이 생계가 보장되는 가운데서 강의를 준비하고 또 공부하고 강의를 하기 위한 스스로 내용을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노동이고 강의를 하는 노동이나 강의를 위한 강의 준비를 위한 노동이나 다 노동이다. 그래서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사법 개정으로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재정을 확충하고 또 대학이 쌓아놓은 기금들을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이 강사들의 인건비에 지급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시장 정책을 주장하고 있네요. 중앙일보는 확산되는 반시장 정책 흐름을 우려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 여권이 기업 돈과 국민 세금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 재정고갈, 불을, 선심성, 포퓰리즘 멈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시장이 꼭 자본주의 시장이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역시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장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공화국 정신이나 경제민주화 조항 등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조항들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자유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조세 재정을 통해서 당연히 복지를 유지하는 그런 시장과 공공의 복지 이런 것이 균형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기업이 부르는 도시의 생기, 이제 도시가 기업을 춤추게 하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방세 감면, 인프라 지원 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도시의 생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이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고 이렇게 오늘날 이 도시를 건설한 것이죠. 그러나 그 건설한 노동자들은 그 도시 아파트로부터 그 도시의 이 축적된 부로부터 배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철도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남북철도 가짜 착공식에 혈세 7억 쓰겠다는 문정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철도도로 사업을 명시했고 9.19 평양선언에서 확인했지만 지금 그것이 착공식인지 착수식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의 예외를 인정을 받아야 하고 또 국회 동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 문재인 정부가 남북 교류와 관련해서 뭐 유엔 제재 결정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미국의 결정이죠.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동의 없이 지금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동의를 얻어서 이걸 추진하고 있죠. 사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일상적인 통상적인 남북 교류를 왜 자주적인 국가가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도 아닌데 일일이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국면과 관련해서 미국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아주 신중하게 미국의 동의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논의해야죠. 국회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류협력기금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한 내년도 예산이 한 1조 원 정도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뭐 비록 7억이 작은 돈일 수는 있습니다. 그 전체 예산에서 보면. 그러나 국회 통일외교 위원회든지 관련된 위원회에서 국토교통이든지 관련된 위원회에서 국회에 보고하고 그 집행 절차나 과정들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이 뽑은 국회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